좀 어렵죠? 자, 지금 이 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암이라는 거는 이 염증입니다.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와서 그게 우리 몸은 나쁘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 이게 싸우는 과정이에요. 이걸 없애는 과정이에요. 자, 없애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세포는 손상을 받아요. 자, 그 과정에서도 ROS라는 게 만들어지긴 해요. 어쨌든 손상을 받게 되고, 이게 손상이라는 게 생기면은 어쨌든 이 염증의 그 결과로 반복적으로 손상이 생기고, 손상된 거를 회복, 재생시키는 과정에서 잘못된 세포들이 만들어지죠. 잘못된 세포. 그 중에 우리가 이 잘못된 세포가 결국은 이 증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쨌든 이 증식을 못하게 하는 이런 어쨌든 이 환경에 이게 벗어나게 되면 이 암세포가 자기 영역을 벗어나게 돼요. 벗어나게 돼서 다른 영역으로 가게 되죠. 자기 영역만 있으면 이건 암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이 다른 영역에 가서 얘가 증식을 하게 돼요. 증식을 하게 되니까 필연적으로 이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가 써야 될 에너지원을 얘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세포는 뭐예요? 연료가 없잖아요. 연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게 암이 생긴 다음에 죽는 이유가 다 그러죠. 암세포가 지네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중요한 어쨌든 개념 하나만 좀. 자, 그래서 쭉 암 조직을 보니까 정상적인 조직하고 딱 차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암 조직을 보니까 암세포가 결국은 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증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우리 몸의 암세포를 하나의 그 방어, 디펜스를 하는 데 중요한 이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면역. 그 면역에서 중요한 게 하나는 림프구, 그 림포사이트, 림프구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NK 셀. 자, 두 가지 세포가 결국은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 암세포에서 나오는 물질들에 의해서 이런 어쨌든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 주변에 못 오게끔 암세포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요. 자, 만드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 암을 일으키는, 자, 염증을 일으키는 이 상황이 반복적으로 오래되다 보면, 자, 이거를 우리는 이 정신의학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상황이 오래되다 보면, 자,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암이 잘 생기는 똑같은 거죠. 자, 어쨌든 이 뭔가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최근 뭐 저기 중동, 뭐 시리아나 이런 데 오래되다 보면은 우리 몸에는 이 암세포가 그런 어쨌든 우리 몸의 환경을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 환경을 만드냐면은, 정상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 그다음에 염증세포는 이 암세포를 이 죽이기 위해서 쭉 분할을 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반복적으로 이런 염증이라는 상황이 되다 보면은 이 면역세포나 염증세포가 제대로 분할을 못해요. 자, 분할을 못해서 얘네는 이 아미노산 중에서
그 알지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고갈시켜 버려요. 고갈시켜 버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럼 알지닌을 많이 먹으면은 고갈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쉽게 일어나진 않죠.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이 장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이 장에 있는 이 상피세포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 자, 이거는 아키아라는 세포고요.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아미노산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있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데로 쓰이지만은 아미노산에서 나오는 이 물질 중에서 결국은 이 아스파테이트가 이 시트를 만나서 결국은 알지닌이 가고 알지닌이 이런 어쨌든 사이클을 통해서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우리 몸에서 이 면역, 그 다음에 재생,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순조롭게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알 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보는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는 이 암모니아라는 거를 우리는 배설해야 되는 것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배울 때도 암모니아는 너무 톡식하기 때문에 간에서 유리아로 바뀌고 이 유리아가 결국은 콩팥으로 가서 이렇게 배설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암모니아라는 거 우리가 배설해야 될 물질로만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암모니아라는 게 암모니아에 있는 이 질소 이게 이 ROS 산소에 의한 이런 부분을 이게 억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면 암모니아라는 거는 우리가 관점을 달리 봐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암모니아라는 거는 막이라는 걸 통해서 이 막 안에 있으면은 아주 세이프해요. 근데 막 밖에 있으면은 아주 톡식하죠. 자, 막이라는 건 어떤 역할? 하나 싸는 역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 자, 우리가 장에서 왜 이 소장에는 암이 안 생길까? 자, 그 이유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트룰린이라는 어쨌든 물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장에는 아까 이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게 이 소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있고 이 테니스 코트만한 데 있고 걔네들이 계속 이 들어오면서 이를 닿으면 죽고 그 다음에 재생이 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안 생긴다라는 건 얘네들은 이 미생물 소장에 있는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서 그 소장에 있는 미생물이 소위 말해서 자, 소장에 있는 미생물이 얘네한테 암모니아를 전달해줘요. 우리는 암모니아를 배설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소장에서는. 자, 소장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질소가 하나의 그 이 픽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식물이 토양에 있는 이 암모니아를 갖다다가 이렇게 이 아미노산을 만들듯이 인간은 동물은 소장에 있는 자, 우리가 고기를 먹든지 이런 걸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미생물들이 결국은 암모니아, 뭐, 일단 유레아를 통해서 유레아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소장에 있는 균들이 그 유레아를 다시 분해를 해서 암모니아로 만들어주고 이 암모니아가 이거 자체가 톡식하기 때문에 이 알코올하고 암모니아를 결합된 형태로 이 미토콘드리아까지 이렇게 전달을 시켜줘요. 좀 굉장히 어렵죠, 이게 개념적으로.
조금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장에, 소장에 있는 세포가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죠. 자, 세포 중에서 혐기성, 기본적인 세포는 혐기성이기 때문에 혐기성 균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해요. 그 균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또 호기성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해요. 근데 삶과 죽음을, 에너지를 만들고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했죠. 얘네들이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기하고 유사한 균이 만들어내는 암모니아를 통해서 이 장에 있는 상피세포의 어쨌든 호메오스테시스 뿐만 아니고 이 시트릴이라는 물질을 갖고 우리 몸에 있는 어쨌든 많은 영역의 이 하나의 그 디펜스의 이 방어에 이거를 이렇게 조절한다라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 떠나서 그냥 아주 우리는 이 산소인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산소인 환경에서 결국은 이 전자라는 하나의 그 에너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이 전자의 어쨌든 이 흐름에 의해서 우리는 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아미노산으로 대표되는 이 나이트로젠, 이 질소라는 게 없게 되면 우리 몸은 이 ROS가 과잉하게 되면은 결국은 암이 생기든지 혹은 염증이 생기든지, 자, 그러니까 오래 못 산다는 거죠. 자, 지금은 이게 과잉인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이트로젠, 질소, 자, 요 영역을 어떻게 이 영역으로 우리가 이 산소의 이 영역을 서로 이렇게 밸런스가 제대로 유지가 돼야 우리 몸이 이렇게 이 밸런스가 소위 말 항상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런 관점을 한번 가져보시면 돼요. 항시 우리 몸은 뭐가 하나 일방적이면 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특히 이 곡식, 이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는 감염이 많을 때는 이 영역이 소위 말하는 음의 영역이 굉장히 세잖아요. 음의 영역이 세면은 이 급성 감염이라든가 이런 병이 잘 생겨요. 근데 지금은 이 영역이 아니고 지금은 양의 영역이 너무 센 거예요. 세다 보니까 이 감염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문제가 덜 되는데 지금의 이슈는 결국은 뭐 암이라든가 뭐 이런 심장 질환이라든가 이 염증 질환이 지금은 이 만성적인 이런 염증 질환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됐다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가지 어쨌든 이 밸런스, 뭐 양과 음의 밸런스, 혹은 뭐 적당히 이게 이 스트레스, 적당한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자, 이런 하나의 그 밸런스에 의해서 우리 몸은 이 자기 수명껏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어쩌면은 제가 좀 쉬운 문제를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관점이, 자, 그래서 그냥 하나의 가장 간단하게 보면은 하나의 물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탄소, 수소, 기본에, 그 다음에 산소냐, 질소냐, 이가 하나의 밸런스. 혹은 이게 하나의 타는 거냐, 이거를 끄는 거냐, 이 밸런스. 전쟁이냐, 평화냐의 밸런스. 양이냐, 음이냐의 밸런스. 이런 하나의 밸런스에 의해서 결국은 이게 된다라는 거고, 실제 우리가 쭉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분석은 결국은 우리가 뭐 대변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혈액일 수도 있고, 소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이 질병하고 관련된 우리가 어떤 마이크로바이옴들의 어쨌든 이 활동성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쨌든 이 질환에 대한 우리가 리스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알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병은 그 병에 걸릴 가능성 아주 떨어지고 어떤 병에 걸릴 리스크는 좀 많다. 이런 걸 우리가 어느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갖고 저희 그 MD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자, 이런 하나의 그 진단을 통해서 뭔가 이 리스크를 뭔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그 솔루션을 저희가 아마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하나의 패키지죠. 그러니까는 어쩌면은 그 전에 어쨌든 이 의료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관점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에서 한번 우리 몸을 한번 이 하나의 건강, 그다음에 질병을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거에 어쨌든 기본적인 하나의 하나의 이 배경은 서로 공생하고 있고, 근데 공생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공생하는데 결국은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세포에 갖고 있는 유전자는 기껏 해봐야 한 22,000개. 근데 우리하고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는 최소한 한 100배 이상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배 이상에 갖고 우리가 한번 현상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진단이 되면 우리가 하나의 그 식품 이런 걸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절하는 하나의 그 근거. 그래서 그 예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몇 가지 그 중에 제가 녹차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순당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소장에서 나이트로젠, 아까 질소가 이 소장에서 픽세이션이 되려면 실제로 중요한 어쨌든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들기름, 그 다음에 양배추, 그 다음에 커큐민이라는 거, 카레 이런 거, 자, 이런 다음에 이 생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장에서 아까 얘기한 이런 나이트로젠을 이렇게 픽세이션 하는 거고, 또 그거를 또 도와주는 이 부분이 있어요. 나이트로젠이라는 거 했지만 이런 것들은 이거 자체만 굉장히 톡식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알코올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코올을 단순히 알코올이라는 게 우리는 나쁘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류뿐만 아니고 생명이 아주 오래 생명이 생기면서부터 알코올하고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알코올 기반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 알코올이라는 거하고 암모니아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 중에서도 특히 알코올을 만드는 유산균들, 특히 우리가 김치 같은 데 보면은 단순히 그 유산이 중요한 건 유산에서 이 알코올을 만드는 유산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어쨌든 관점에서 몇 가지 그런 어쨌든 음식을 우리가 골고루,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분들은 이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생선 좋아, 어떤 분들은 이 채식을 좋아. 이게 우리 전통 밥상이죠. 특히 젊어서는 모르겠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특히 40세 이상 돼서는 우리는 이 전통 음식으로 우리 돌아가야 된다. 지금처럼.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쩌면은 밥을 너무 안 먹어도 생기는. 그래서 저는 밥 많이 먹고 반찬을 줄이라고 합니다. 반찬에서 핵심적인 밥을 많이 먹게 되면은 당연히 국 먹게 되고, 그다음에
밥을 잘 먹으려면 또 이 김치가 있어야 되고, 또 밥을 잘 먹으려면은 뭐 생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고기 먹을 때는 꼭 뭐 상추라든가, 그 다음에 뭐 된장, 그 다음에 깻잎 이런 거하고 꼭 싸서 이 정도만 우리가 충실하게 먹게 되면 뭐 다른 거 뭐 웬만한 거 먹더라도 이런 걸 우리가 안 해서 문제죠. 너무 극단적으로 이런 거를 주로 하면서 뭐 좀 좋아하는 단 거 먹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장시간 제가 좀 했는데 뭐 여기까지 한 내용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저도 뭐 굉장히 지금 제 나름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한 옛날로 하면 한 학기 동안 할 내용을 딱 2번에 걸쳐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이걸 또 요약해서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어쩌면은 제가 뭐 이 표현 부분이 굉장히 좀 어색했을 수도 있고 좀 미숙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뭔가 조금 더 우리가 이 세상 특히 이 물질이나 생명에 돌아가는 아주 이 기본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우리가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게 잔가지들이에요. 큰 줄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큰 줄기는 결국은 우리는 혼자는 못 사는 거죠. 자연하고 같이 자연에 있는 이 미생물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생을 해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결국은 따지고 보면 미생물이 아까 제가 했죠. 미생물이 우리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요 미생물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보는 하나의 시간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질문? 네. 밥을 많이 먹으라고 해서. 네.